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세종대왕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세종의 위대함은 영토를 넓혔다거나 나라를 엄청 부자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모든 놀라운 업적 뒤에는 딱 하나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철학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위대한 통치자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은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눈부신 경제성장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세종대왕은요, 그 해답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백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백성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 이 한 문장에 사실 세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동정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정책을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동력이었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백성을 위한 임금. 그의 재위기간 내내 모든 정책은 이 하나의 원칙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이 민본 사상이에요. 한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뿌리이자 근본이라는 생각이죠.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내건 구호가 아니라요. 세종의 모든 결정을 움직이는 국가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업적이죠? 바로 한글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그냥 새로운 글자 하나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백성들 손에 힘을 쥐어준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우리가 쓰는 말은 분명 한국어인데 글은 저 멀리 중국에서 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를 빌려다 써야 했어요. 이 엄청난 장벽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죠. 이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정보와 권력에서 완전히 소외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43년 세종이 직접 나서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설계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에요. 자음은 기역 소리를 낼 때 혀의 모양처럼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떴고, 모음은 동양 철학의 기본인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했죠. 덕분에 누구라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중 하나가 탄생한 겁니다. 세종의 사람 중심 생각은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그냥 책상머리 학문이 아니었어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실용적인 도구였죠. 그래서 장영실 같은 천재들을 등용해서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쏟아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 길 가던 백성 누구나 시간에 볼 수 있었던 공공해식의 앙부일구, 그리고 우리 땅의 기후와 흙에 딱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식설까지. 이 모든 발명품들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전부 다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치구기. 이게 그냥 비가 이만큼 왔네? 하고 과학적 호기심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전국에서 모아서 가뭄이나 홍수를 미리 예측하고 농사 계획을 세워서 결국 백성들이 굶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생 안정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600년 전에 말이죠. 자, 이번엔 군사 정책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상황이 꽤 불안했어요. 북쪽에선 여진족이 계속 국경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혔고, 남쪽 바다에선 왜구, 그러니까 일본 해적들이 노략질을 일삼았죠. 이걸 가만히 둘 세종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엔 최윤덕, 김종서 같은 명장들을 보내서 사군 육진을 딱 설치해서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정 짓고요. 남쪽엔 이종모 장군을 보내서 아예 왜구들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을 쓸어버립니다. 백성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어쩌면 세종의 민본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진짜 오늘날의 우리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아예 나라의 법과 제도 그 자체에 심어버린 사례거든요. 17만 2806,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시대의 숫자인데 말이죠.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요. 새로운 세금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백성과 관리들의 숫자입니다. 무려 5개월 동안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걷는 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일까요? 하고 말이죠. 이게 15세기에 있었던 일이라니 믿어지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탄생한 세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땅 넓이로 세금을 땡 하고 매기는 게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또 그 해 농사가 잘 됐는지 망했는지에 따라 9등급으로 또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냈어요. 흉년이 들면 세금을 확 깎아준 거죠. 어떻게든 백성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존재 중 하나인 여성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100일이나 줬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한테도 3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줘서 아내를 돌보게 했어요.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없도록 사형수는 무조건 3번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진짜 그의 관심은 사회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사람들까지 다 비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 사람, 바로 백성을 졌던 왕.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6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리더들은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놓고 있는지 말이죠.